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말정산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세율을 곱한 이후에 계산되는 세금, 일명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 안에서 이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기본세율을 곱해주고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상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인자,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이제 고용한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건데요. 그 감면율은 70%로 되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청년은 5년을 감면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감면 업종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 또는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이렇게 좀 업종이 정해져 있고요. 그 감면 한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종전에는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소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연간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진행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년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종 1년 이상 근무,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사를 한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업주는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을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 신청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국세청 예규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지만은 못 지키셨다 하더라도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항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를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 총 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4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 원, 그리고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액 공제 항목이 이제 자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8세 이상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15만 원,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 1명당 3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산 또는 입양인 경우에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납입액의 12%,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해주고요. 퇴직연금 계좌까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네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게 되시면 최대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 계좌죠. 이 IS 계좌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불입을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납입액의 1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제 한도는 연 1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액의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 지출액의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이 의료비 중에서 난임 시술비가 있을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2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요. 본인에 대한 어떤 지출 또는 65세 이상자 또 장애인,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와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세액 공제 항목 교육비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본인을 제외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만 이제 그 요건을 해당되는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해준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 등록비라든지 직업능력개발훈련소의 어떤 등록비 같은 것들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급액 전액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위탁 아동 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요. 취학 전 아동이나 유치원 등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주지만 인당 한도 금액은 300만 원까지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인당 900만 원의 한도를 두고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요. 지급액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원래는 4개였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신설되면서요. 총 5개에 대한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부금 항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이렇게 총 5개의 기부금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외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부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소득 요건만 있고요. 나이 요건은 없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세액 공제 이제 금액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이제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율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에 그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뭐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과 각종 일반 기부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5% 하지만 그 기부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서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 같은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급한 월세 금액이 총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세액 공제는 뭐냐면 앞서 영상 1탄에서 설명드렸던 특별소득 공제 있잖아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었죠. 이런 특별소득 공제와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이 표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 13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세액 공제와 월세세액 공제의 합계가 13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표준세액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는 세액공제 또 세액 감면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번 영상과 오늘 소개해드린 세액공제 영상들을 좀 살펴보셔서 이번 연말정산에 최대한 좀 반영해 보시고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14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